꽃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신선한 물을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손님들에게 꽃을 추천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미소에 늘 감탄했지만 그녀의 깊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거나 때로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을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늘 낡은 에코백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의 약봉투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물방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느 비오는 퇴근길 은수는 늦은 시간까지 꽃집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빗줄기는 굵었고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저만치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잔뜩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흘긋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고 빨리 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려야 했다. 하지만 강아지의 애처로운 모습에 그녀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가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갑에 있던 남은 돈 전부를 꺼내 강아지의 응급치료비를 지불했다. 그것은 그녀의 다음 날 점심값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비 내리는 밤거리를 밝히는 작은 등불과 같았다. 며칠 후 은수의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은수는 망연자실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낮으로 돈을 모아도 이 엄청난 돈을 마련할 길은 막막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상위 1%만 아는 비밀스러운 제안이 은수에게 날아들었다. 한국 재계 1위 그룹인 글로지엘로의 젊고 냉철한 CEO 김도현, 김도훈, 차고질리데이 계약 결혼을 통해 신부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김도현은 모종의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풀기 위해 혹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신부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조건 중 하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그녀의 부드러운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강박증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여성의 부드러운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결혼의 대가로 신부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지참금이 주어진다고 했다. 은수는 그 제안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갈등했다. 그녀는 그를 늙고 무서운 남자로 상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그녀는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칠 용기를 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글로우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김도현의 할머니이자 글로우그룹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최 여사 파초이를 만나러 왔다. 최 여사는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경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최 여사의 비서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박은수이며 김도현의 계약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는 평범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빛 속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애써 감추려 했다. 최 여사는 낡고 수수한 옷차림의 은수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김도현이 찾던 특별한 능력을 지닌 신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은수의 눈빛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강인함과 슬픔 그리고 순수한 진심을 느꼈다. 최 여사는 조용히 은수를 응시했다. 은수의 목에 걸린 낡은 물방울 목걸이가 최 여사의 눈에 들어왔다. 최 여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목걸이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의 뇌리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손자 도연이에게 자신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작은 태양 목걸이와 그 목걸이를 건넨 작은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소녀가 바로 도연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아이라는 것을. 박은수 양 당신은 왜 이 계약 결혼을 하려 하죠? 최 여사는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계십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하면 제 동생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수의 말에서 진실된 희생정신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박은수 양,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계약 결혼은 단순히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 글로우 그룹의 며느리로서 김도현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계약 결혼을 수락하자 김도현 측은 은수에게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뒤로하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근로우 저택으로 들어가야 했다. 은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낯선 삶으로의 투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물방울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순간이 그녀의 삶을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최 여사의 집무실을 나서는 은수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김도현의 계약 신부가 된다는 사실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은수가 아니었다. 낯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책임감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글로우 그룹의 CEO 김도현 김도윤 담부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최 여색에서 건네받은 박은수의 프로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 이채영은 해고된 지 오래였고 새로운 비서가 들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서류에만 집중했다.
김도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은수의 사진을 보는 그의 시선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할머니 최 여사가 왜 이 평범한 여인을 자신의 계약 신부로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태양 목걸이를 한 작은 소년과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던 한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소녀의 목에는 달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기억은 늘 그의 강박증을 자극하는 불완전한 조각처럼 남아있었다.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겠지. 김도현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할머니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에게 결혼은 그저 가문의 숙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패턴이나 불완전함에 극심한 불안과 강박을 느끼는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규칙한 빛과 그림자 혹은 비대칭적인 사물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접근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은수는 김도연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글로우 그룹의 비밀 정원이었다. 이 정원은 그가 어릴 적부터 자주 찾던 곳으로 화려한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은수는 그곳에서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어둡고 안개 자욱한 숲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빛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그녀가 상상했던 나이 든 남자와는 거리가 먼 차갑고도 매력적인 젊은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은수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에서는 단 한치의 감정조차 읽을 수 없었다. 은수는 그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 가득한 태도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박은수 씨. 김도연의 목소리가 정원 안에 낮게 울렸다. 당신이 제 계약 신부가 될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김도연 사장님. 박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김도연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계약 내용은 알고 있겠죠. 결혼 생활은 형식적일 겁니다. 당신은 제 아내로서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외부에 우리의 관계를 발설해서는 안 되고 제 사생활에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도 당분간은 단절해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은수의 심장을 찔렀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은수는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손은 목에 걸린 달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목걸이 뒷면에 물방울 흠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김도현은 은수의 손끝에서 빛나는 달 목걸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목걸이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한 소녀에게 자신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작은 태양 목걸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소녀의 목에 걸려있던 달 목걸이. 끝부분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강박증을 치유하고 가문의 비밀을 풀 열쇠임을 직감했다. 김도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은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희미한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은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은수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합니까? 어머니 때문입니까? 아니면 동생 때문입니까? 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둘 다입니다.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계약은 진행될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글로우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글로우그룹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김도현의 비서 한지수는 이 결혼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지수는 이채영이 해고된 후 새로 비서로 들어온 인물로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비서였지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도현에게 남몰래 접근하려 하는 또 다른 야심가였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김도현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스스로 김도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꽃집 아르바이트생이 그녀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한지수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에는 섬뜩한 빛이 번득였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의 명성과 재산을 노린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겨우 꽃집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감히 김도현 사장님을 넘보다니. 한지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이를 갈았다. 넌 절대로 김도현 사장님의 진짜 아내가 될 수 없어. 내가 널 끌어내리고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한지수는 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사실은 사기이거나 그녀의 뒤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글로우그룹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은수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은수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김도현과의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지수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은수를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로 매도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철저히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언론에 은수의 신상을 흘리고 그녀가 위장 결혼을 통해 김도현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또한 글로우그룹의 일부 임원진과 언론계 인맥을 동원하여 은수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한지수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어서 와라 박은수. 네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가 어디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한지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은수는 글로우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넓은 방,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냉랭한 김도현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속의 어두운 숲, 그리고 그 숲에서 자신을 부르던 소년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꽃집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김도현의 시선은 그녀를 향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박은수는 글로우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 거대한 공간은 그녀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넓은 방과 값비싼 가구들은
그녀를 감싸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더욱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김도현은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은수에게 최소한의 관심만을 보일 뿐 그녀의 일상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은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그의 시선 속에서 은수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김도현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패턴이나 불완전함에 극심한 불안과 강박을 느끼는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규칙한 빛과 그림자 혹은 비대칭적인 사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통받는 모습은 은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은수 씨, 당신은 이제 김도현 사장님의 아내입니다. 품위를 지키고 제발 사고 치지 마십시오. 김도현의 비서. 한지수, 하한지소는 은수를 만날 때마다 차가운 눈빛으로 경고했다. 한지수는 이채영이 해고된 후 새로 비서로 들어온 인물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김도현에게 남몰래 접근하려는 또 다른 야심가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은수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질투가 숨어 있었다. 한지수는 은수가 김도현의 옆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수는 한지수의 비난과 감시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현과의 계약 결혼이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이자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건축미술, 보석 디자인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김도현의 계약 신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그룹에 기여하고 진정한 근로우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낡은 스케치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워 넣었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 꿈속에서 보았던 어둡고 안개 자욱한 숲, 그 안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빛, 그리고 자신을 불렀던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대한 단서들을 디자인에 투영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은수의 이런 변화에 초조해졌다. 그녀는 은수가 단순한 꽃집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수가 김도현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 한지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직감했다. 한지수는 은수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내 인맥과 언론을 동원하여 은수의 개인 정보를 캐냈고 은수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한때 고아원 근처에서 지냈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으며 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한지수는 이 모든 정보를 은수를 흠집내는데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겨우 돈 때문에 팔려온 주제에 감히 안주인 행세라니. 한지수는 은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며 그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했다. 김도현 사장님은 저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한지수는 근로우 그룹의 회장이자 김도현의 할머니인 최 여사 비아 초이에게 접근했다. 최 여사는 김도현과 은수의 관계를 지지하는 인물이었지만 한지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한지수는 최 여사에게 은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사장님의 최근 행보가 조금 불안합니다. 박은수 씨가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개입하려 하고 그녀의 과거 배경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그녀의 능력보다는 다른 이유로 그녀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지수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 은수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다. 최 여사는 한지수의 말을 듣고 은수를 다시 한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수의 능력을 믿었지만 한지수의 교묘한 이간질에 미묘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최 여사 비에 초이는 김도연의 할머니이자 글로우 그룹의 실질적인 설립자였다. 그녀는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은수의 순수함과 숨겨진 재능을 직감적으로 알아보았다. 최 여사는 은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며 그녀가 저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은수에게 가문의 비밀과 김도연의 트라우마에 대해 조금씩 힌트를 주며 은수가 김도연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은수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가 오래전 자신이 김도연에게 주었던 태양 목걸이와 쌍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챈다. 그녀는 한지수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은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지수의 끊임없는 공격은 그녀의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보틀루 트롱틴테 불가피하게 받자디 김도현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패턴이나 불완전함에 극심한 불안과 강박을 느끼는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규칙한 빛과 그림자 혹은 비대칭적인 사물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완벽하게 정돈하고 어떤 작은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김도연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핵심 자료들이 담긴 고급스러운 스피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스피커는 끊임없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한 빛을 내뿜어 김도연의 강박증을 자극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으며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을 듯했다. 서재는 그의 고통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은수가 김도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듣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물방울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목걸이의 빛이 스피커를 향하자 스피커의 불규칙한 빛과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은은하고 규칙적인 빛으로 바뀌었다. 스피커는 마치 치유되는 듯 부드럽게 진동했다. 은수가 스피커에 손을 대자 스피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음악은 김도현이 어린 시절 즐겨 듣던 자장가였고 그의 강박 증세는 기적처럼 진정되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걷히고 평온함이 찾아왔다. 은수는 자신이 스피커를 고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김도연의 강박증을 완화시키고 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특정 패턴을 조화롭게 변화시켰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소리가 안 나길래 만져봤어요 라고 순진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스피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이 김도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선택적 증언과 상대방의 행동,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도연은 은수의 행동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은수의 손에 있는 물방울 목걸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양 목걸이, 그리고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을 연결시켰다. 그는 은수가 단순한 계약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가문의 비밀을 풀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강박증이 은수의 손길 하나로 진정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수를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은수를 향한 그의 마음속에 깊은 호기심과 함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은 한지수의 눈에도 똑똑히 들어왔다. 그녀는 은수의 놀라운 능력 발현에 질투와 경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은수가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은수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어디선가 아이디어를 훔쳐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의 옆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단순한 우연이나 사기라고 단정 지었다. 말도 안 돼. 저런 재주를 부리다니. 분명 뭔가 꿍꿍기가 있을 거야. 한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은수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지수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녀는 은수가 과거에 살았던 낡은 임대 아파트와 그녀의 어려운 가족사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은수를 돈 때문에 김도현에게 접근한 가난한 여자로 매도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도현의 어머니인 한지원 여사에게 접근하여 은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수를 향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열한 광채가 번득였다. 김도현 사장의 파격적인 지시와 은수의 놀라운 능력 발현은 근로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이채영 비서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마자 해고되었고 회사 자산 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은수를 괴롭혔던 다른 동료들 역시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 근로그룹의 직원들은 은수를 향한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태호 회장은 손자 김도현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채영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손자와 은수를 의심했던 것을 깊이 후회했다. 김태호 회장은 은수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은수 씨,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근로그룹에 당신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은수에게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문라이트 가든의 총괄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은수는 이제 계약 신부가 아닌 근로그룹의 핵심 인재로 우뚝 섰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근로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최고급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받았고 더 이상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다. 김도현은 은수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그는 은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낡은 달 목걸이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궁금해했다. 그는 은수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은수가 어린 시절에 그 소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잃어버렸던 인연을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은 은수에게로 향하는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수의 급부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근로그룹 내에는 여전히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특히 김도현의 어머니이자 김태호 회장의 며느리인 한지원 여사는 은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지원은 명문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김도현의 아내 자리를 탐내던 이채영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평범한 출신의 은수와 맺어진 것을 못마땅해 했고 은수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그녀는 은수가 김도현의 재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한지원은 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채영이 실패한 능력이라는 약점 대신
은수의 가족 관계와 숨겨진 과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지원은 김태호 회장에게 은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아버님, 박은수 실장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녀의 배경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연 사장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혹시 사장님이 그녀의 능력보다는 다른 이유로 그녀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지원은 교묘하게 김도현과 은수의 관계를 돈 때문에 맺어진 위장 결혼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으려 했다. 회장실에서 한지원은 은수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한때 고아원 근처에서 지냈다는 정보와 함께 은수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남동생 역시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글로우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은수 실장은 분명 능력이 있지만 그녀의 가족 문제는 글로우그룹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능력이 아닌 그녀의 개인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김태호 회장은 한지원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아들과 글로우그룹의 명예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은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글로우그룹의 얼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지원에게 은수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은수를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곧이어 언론은 은수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글로우그룹의 신데렐라 베일에 쌓인 가족의 비밀은 박은수 실장에 숨겨진 과거 글로우그룹의 이미지에 먹칠하나 김도연 사장 능력을 빙자한 특혜 논란. 기사들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은수의 가족사를 파헤치고 그녀를 돈을 노린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김도연과의 계약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암시했다. 대중들은 흥미 위주로 기사를 소비했고 이채영 사건으로 회복되던 은수의 이미지는 다시금 추락하기 시작했다. 김도연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글로우그룹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김태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김도연의 결정 때문에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를 반대하지 않았느냐. 네 고집 때문에 글로우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김태호 회장은 김도연을 몰아세웠다. 김도연은 이 모든 공격이 은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한지원의 뒤에 누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은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너무 앞세워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그는 고독했다. 바로 그때 한지원은 치명적인 한 수를 두었다. 그녀는 글로우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에서 은수가 직접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물라이트 가든의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갈라쇼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과 언론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한지원은 이 자리에서 은수의 조작된 과거와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를 통해 은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김도현과의 관계를 파탄내며 은수를 글로우그룹에서 영원히 제거할 속셈이었다. 실장님, 이번 창립기념 갈라쇼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컬렉션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실장님의 진정성이 대중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장님의 모든 과거 자료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지원은 은수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은수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은수는 한지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정면 돌파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지원의 검은 속셈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갈라쇼, 당일 은수는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긴장감에 몸이 떨렸다. 무대 아래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김도현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 그녀를 찾아와 격려했다. 은수 씨,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은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들었다. 그녀의 특별한 삶은 이 모든 비난과 의심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시험대 위에서 고독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달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성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심장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으로 뛰고 있을 뿐이었다. 글로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에 화려한 막이 올랐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그룹의 역사와 문라이트 가든 컬렉션의 아름다움이 번갈아 재생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찬 대연회장은 기대감으로 술렁거렸다. 은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지원은 대기실 문틈으로 은수를 훔쳐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수가 곧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그녀의 입김이 닿은 사회자가 서 있었고 객석에는 그녀가 매수한 기자들이 은수의 몰락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은수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는 은수를 소개하며 지나치게 강조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저희 글로우그룹의 새로운 얼굴, 문라이트 가든 컬렉션의 총괄 디자이너 박은수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컬렉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특별한 이야기라는 말은 은수의 불우한 과거를 암시하는 듯 들렸다. 은수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객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수입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된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의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수의 낡은 임대 아파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생의 모습들이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은수와 김도현이 함께 찍힌 마치 위장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조작된 사진들이 교묘하게 배치되었다. 사회자는 능숙하게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박은수 실장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으며 현재 어머님께서는 오랜 투병 생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녀가 글로우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객석에서는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은수의 귓가를 맴돌았다. 겨우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 글로우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군. 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한지원의 음모임을 직감했지만 눈앞의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난과 조롱의 시선 속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바로 그 순간 은수의 목에 걸린 낡은 달 목걸이가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대기실의 불빛조차 압도할 정도였다. 동시에 은수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향해 뻗어나갔다. 스크린에 나타난 사진들은 순식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사진은 그녀가 젊은 시절 은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생의 사진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은수와 김도연의 위장 결혼 사진은 아름다운 하얀 장미 정원에서 두 사람이 어린 시절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으로 변했다. 사진 속 어린 은수의 목에는 달 목걸이가, 어린 도연의 목에는 태양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은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스크린은 단순한 사진들을 넘어 은수의 과거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변모했다. 가족의 비극으로 조작되려 했던 은수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회의장 안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은수는 자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스크린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달 목걸이는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재능을 일깨우는 촉매제였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속의 거대한 정원, 그리고 그 정원에서 자신을 부르던 소년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김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수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양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은수 앞에 섰다. 박은수 씨, 아니 은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갈라쇼가 진행되는 대연 회장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했다. 이 모든 소문과 조작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은수 실장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김도연은 이어 자신의 태양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저와 박은수 실장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목걸이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서로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자 운명의 상대입니다. 그가 목걸이 2개를 나란히 놓자 달 목걸이의 물방울 흠집과 태양 목걸이의 작은 돌기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문양을 이루었고, 두 목걸이에서 빛이 터져 나오며 아름답게 춤을 추듯 퍼져나갔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이 함께 싸운 시간과 다시 이어질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격렬해졌지만 이제는 비난이 아닌 경외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한지원은 김도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김태호 회장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김도연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아내 박은수 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문라이트 가든 컬렉션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글로우그룹의 모든 주얼리 디자인을 총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은수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담고 있었다. 은수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김도현의 고백과 그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모든 것을 함께할 김도현이 있었다. 대연 회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계약 신부가 아닌 진정한 글로우의 안주인이자 김도현의 운명의 연인으로 거듭났다. 갈라쇼의 열기가 차해가시지 않은 다음 날, 글로우 그룹은 폭풍 같던 전날 밤의 여파로 술렁거렸다. 그러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도현 사장의 단호한 발표와 은수의 놀라운 능력 발현은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거짓을 일삼던 자들을 단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채영, 리채용. 은즉시 글로우 그룹에서 해고되었고 회사 시스템 침입 및 기밀 유출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실패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는 더 이상 김도현의 곁을 맴돌 수도 그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결말은 처참했다. 김도현의 어머니 한지원 여사는 아들이 대중 앞에서 은수를 운명의 상대라고 선언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사랑을 막으려 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가문에 해를 끼칠 뻔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은수를 향한 증오심을 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은수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수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지원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수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한지원은 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둘 사이에는 비로소 훈훈한 기류가 흘렀다. 김태호 회장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손자인 김도현을 향한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아들 한지원에게도 엄하게 꾸짖었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화해를 유도했다. 김태호 회장은 은수를 정식으로 글로우 그룹의 총괄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글로우의 안주인으로 인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은수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은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글로우 그룹의 핵심 인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는 GLO의 주얼리 컬렉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어머니의 최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동생 은지는 최고의 패션 스쿨에 입학하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은수와 은지는 종종 함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다. 은수는 최고급 저택에서 생활하며 사교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김도현은 은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은수 앞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은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낡은 달 목걸이의 비밀을 누구보다 궁금해했다. 그는 은수가 어린 시절의 그 소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잃어버렸던 첫사랑이자 운명의 인연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어느 맑은 오후 은수와 김도현은 글로우그룹 본사 옆에 위치한 비밀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곳은 은수의 꿈속에 자주 등장했던 하얀 장미 정원과 똑같은 곳이었다.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지난 날을 회상했다. 은수야, 기억나니? 어릴 적 이 정원에서 우리가 함께 뛰어놀았던 거. 김도현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릴 적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이 늘 꿈에 나왔어요. 마치 제가 돌아와야 할 곳처럼요. 김도현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목에 걸린 태양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은수의 달 목걸이를 부드럽게 만졌다. 이 목걸이, 기억나. 어릴 적 내가 너에게 선물했던 거야. 네가 이 정원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 달은 언제나 태양을 따라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했지.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이 정원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그녀를 위로해주고 이 달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다. 소년의 목에는 태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김도현이었다니. 도현아, 정말 네가... 은수는 감격에 겨워 김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낡은 달 목걸이와 김도현의 태양 목걸이가 서로에게 끌리듯 맞닿아 두 개의 목걸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냈다. 그 빛은 정원 전체를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도현은 은수를 품에 안았다. 그래, 은수야. 오랫동안 널 찾아 헤맸어.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직감했어.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운명의 상대라는 걸. 은수는 김도현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김도현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오랜 연인이자 운명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은수와 김도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꿈꾸던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꽃피웠다. 글로우그룹은 박은수 총괄 디자이너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김도현 CEO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은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얼리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문라이트 가든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름은 품격과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깊은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채영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글로우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로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업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한지원 여사는 은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은수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어리석음을 늘 반성하며 은수에게 끊임없이 미안함을 표현했다. 가족들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글로우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은수의 어머니는 수술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은수와 도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종종 저택의 하얀 장미 정원을 거닐며 은수와 도연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함께 뛰어놀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은수의 동생 은지는 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세계적인 패션 스쿨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했고 패션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재능으로 성장했다. 은지는 늘 언니에게 감사했고 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은수와 도연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뜻깊은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문라이트 하트, 문라이트 하트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은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전념했다. 은수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특히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센터에 직접 나가 아이들에게 그림과 디자인을 가르치며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은수와 도연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얀 장미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수와 도연이 후원하는 예술교육센터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장미를 스케치하고 상상의 세계를 색색깔의 물감으로 표현했다. 은수는 아이들의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달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도연은 은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은수야,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네가 가진 빛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 은수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거대한 장미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장미나무는 은수가 처음 이 정원을 꿈에서 보았을 때부터 존재했던 나무였다. 이제 이 나무는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은수는 자신의 달 목걸이를 손에 쥐었고 도현은 그의 태양 목걸이를 꺼내 은수의 목걸이 옆에 놓았다. 두 목걸이는 서로에게 끌리듯 맞닿아 빛을 발했고 그 빛은 나무를 감싸 안으며 정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은수는 꿈속에서 보았던 소녀와 소년이 다시 한번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세상을 향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은 영원히 아름다운 동화처럼 이어질 것이다. 박은수는 언제나 새벽의 푸른 기운을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었다. 낡고 비좁은 임대 아파트의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방에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은수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단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언제나 스며 있었다. 25살 그녀의 어깨에는 오랫동안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와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어린 동생 박은우의 학비가 무겁게 얹혀 있었다.
은수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낡은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채워 넣으며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늘 목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은색 물방울 목걸이를 걸고 다녔다. 그녀는 가끔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와 함께 묘한 끌림을 느끼곤 했다. 특히 목걸이 뒷면에 작은 흠집을 만지면 오래전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어둡고 안개 자욱한 숲에서 들려오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해 라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 목소리는 그녀에게 늘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숲이 바로 김도연의 가문인 글로우 그룹의 비밀스러운 장소였고 그 목소리가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인연과 특별한 능력에 대한 실마리였다는 것을. 은수의 아침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그녀는 비좁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단출한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옷장 속의 옷들은 몇 벌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꽃집은 그녀의 꿈이자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